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몇몇 인사들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입원을 해 있는 상태죠. 저희가 잠시 후에도 전해드리겠지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또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런 분들 격리 병실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냥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치료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좀 자숙하는 모습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게 되게 힘든 걸까요? 특히 주옥순 대표 이 집회 당일 밤에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3번 국회의원 김문수 다행히 음성. 다음은 돌아온 나훈아 애인이 생겼어요. 마지막 나발리 독살 시도 결국 크렘린 소행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외출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제 시청률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네요. 일주일 빠졌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난주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혹시 아예 보내버릴 생각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너무 휴가 일주일이면 앞으로 충전해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보시죠. 밤샘 퇴치 사랑제일교회 또 음모론입니다. 자, 조금 전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주말을 넘어서서 이 확산세가 지속되면 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진앙지 중에 한 곳이죠. 사랑제일교회 관련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 서울 성북 장위 이동으로 갑니다. 예, 어젯밤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입니다. 경찰들 저렇게 진을 치고 있고요. 이 출입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로 보이는데 저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대체 이 상황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그 교회 경내로 들어가가지고 그 신도 명부라든가 하여간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그 교회 앞을 찾았는데요. 교회 쪽에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 방역 당국 쪽하고 이제 신도들이 대치를 하면서 밤새 이제 그 신도들은 통성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러면서 그 아주 강경하게 이제 그 당국을 막았고요. 당국은 여러 차례 이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신도들의 벽에 부딪혀서 돌아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이제 그러한 또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또 이렇게 밤에는 소리가 더 멀리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통성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이러면은 밤잠을 안 그래도 요즘 더워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정말 주민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거기다가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진원지라는 이제 그 어떤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그 명단인데 명단 확보는 된 겁니까? 명단이 제대로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12시간 가까이 밤샘 대치를 한 다음에 다시 아침에 또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찾아갔는데요. 교회 쪽에서는 이미 다 냈다. 그리고 우린 15번이나 뭐 관련돼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우린 명단 건넸다. 그렇죠. 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66명이 기록된 명단을 당국이 제출하기는 했는데요. 당장 전광훈 담임 목사가 빠져 있고요. 그 명단에. 그렇죠. 그다음 명단에는 있는데 또 실제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짜 신도처럼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기다가 뭐 여전히 404명이 신도 404명이 주소 불명확 등으로 해서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역 당국이 오늘 뭐 오후라든가 저녁이라든가 다시 한번 교회 경내로 좀 진입해서 시도를 지금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저희 JTBC 취재진도 저 사랑제일교회 앞에 현장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또 작은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양측의 대치가 풀리지 않는 이상 강제력을 가진 새로운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저거는 해놨죠, 여기다가. 네, 이 여자입니다. 이거 이 아줌마. 이 여자가 교인이 경찰이 맡고 있어서 저희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꾸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났다고 전 세계에다가 저 방송을 JTBC. 이 거짓말쟁이 자, JTBC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앞서 네. 현장에서 보도를 한 JTBC 보도국의 거의 막내 기자입니다. 공다솜 기자인데, 어미 얘기 나오네요. 예.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네네. 공다솜 기자에게 직접 저 상황이 어땠던 것이냐 물어봤더니 예. 방송 중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그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계속 저렇게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이 와서 욕설을 하고 또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말이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 기자가 밤새 저기 현장에 지키면서 대기를 했는데 또 어떤 뭐 물리적인 또 위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렇죠. 예, 네. 조심을 또 했다고 젊은 하더라고요. 여기자니까 예. 더욱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걱정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 불만을 가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갖고 저렇게 그 젊은 여기자 또 뭐 어떤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그렇죠. 기자한테 저렇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그 기자의 취재 자체를 방해하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저런 사실 그 취재 방해는 사실 매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납니다. 또 예를 들어 그 뭐 민노총이라든가 진보단체 쪽 집회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 매체 기자들이 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쨌든 종교단체 저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송 매체들에게 어떤 특별히 저쪽 그 교회 쪽에서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예. 저런 식의 취재 방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그 공 기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정말 매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 네. 중앙 매체를 그렇습니다. 향해서 네.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 교인 명단을 두고 방역 당국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정광훈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감히 경찰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진입 시도해라고 명령하고 현장에 있는 무고한 국민들을 강제로 팔다리를 잡고 도로에서 끌어낼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 저 기자회견을 봤는데 네.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네네, 1차 그렇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 한 곳이 중앙일보였더라고요. 자, 아무튼 안타깝네요. 이 지금 보신 저 강현재 변호사 원래 저분이 안철수 국민의당 그렇습니다. 대표 원래는, 네. 하다가 또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하고도 함께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또 정광훈 목사 예. 측하고 저렇게 변호사가 돼서 굉장히 지금 강경한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서 저분이 좀 약간 중도적인 입장의 안철수 대표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오른쪽으로 세게 가 있는 이 전 목사 많이 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갔죠. 그렇죠. 예. 예, 그쪽으로 가 있는지 그 궤적이 참 상당히 궁금한 지금 대목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또 명단 우리 뭐 다 제출했는데 왜 계속 내놓으라고 하느냐 고소를 하겠다 엄포를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 강현재 변호사 주장은 이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대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들한테 대치가 너무 길어지니까 예. 들어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뭐 방해하는 사람은 끌어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여기 그냥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고 또 국민의 팔다리를 자꾸 끌어냈다. 이거는 폭력이고 한마디로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경찰이 교회 사유지인 주차장을 검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전광훈 목사 입장도 대신 밝혔는데 정부의 방역 책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음모론을 동원해서 비난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제일 큰 문제는요. 결국은 이제 그 교회 내에
그렇게 감염자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황을 방치한 가운데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일반 국민들까지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집회를 해서 퍼뜨리게 되는 결과를 빚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반정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조차도 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그 정부가 만약에 이런 이분 주장이 쉽게 말하면 테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물증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은 없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네. 전해드릴 텐데 일단 정광훈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에 네네. 앞서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직접 네네. 육성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한 5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제가 연사로 잠깐 갔던 그 사건은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집회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자, 일단 뭐 30분 정도 영상인데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확실히 상태가 안 좋네요. 뭐 약간 가래 끓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뭐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거는 외부의 바이러스 테러다.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지금 말한 대로 테러 바이러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이제 탄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건 반드시 외부 불순분자들이 바이러스 테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물증을 갖고 나와야 그럼요. 돼요. 물증. 왜냐하면 기자들이란 특히 이번에 말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보통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전부 지금 마스크 중무장을 하고 가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소위 이제 시경캡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 우두머리들이 네네네. 있는데 지금 후배 기자 누굴 보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자들도 취재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네. 계속 자택에서 격리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런 나름대로는 굉장히 쇼킹한 주장을 한다면은 물증을 내놔야죠. 아니, 당연하죠. 난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유튜브 방송 운영자 주옥순 씨 확진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죠. 병원에 이송됐는데 거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어제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침이고 뭐가 싹 가라앉았어요. 아,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의료 시설이며 이 모든 혜택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지어졌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예, 이렇게 좋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긴 이 무슨 국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했지. 자, 제가 지금 방송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예, 주옥순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치료비 받으세요. N포털에 달린 그 댓글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이 쓰여지는 게 아까워요. 참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쓰는 거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민심이라고 봐야죠. 네. 예, 아무리 뭐 정치적 주장과는 별개로 이 어떤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너무 도의시하는 거기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만큼은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주옥순 씨가 또 뭐 광화문 집회 참석 이후에 찜질방을 갔다고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 진짜 간 정말 겁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분이 집회 다음 날인 16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잤다. 그리고 지금은 남의 집에서 지금 잠깐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찜질방 어디냐 이래갖고 난리가 가정용 났는데. 시설인데. 그러니까 그 찜질방 그렇게 내가 혹시라도 그때 나 찜질방 그냥 갔는데 이런 분들 이제 걱정을 하는데 나흘 만에 지금 KBS 인터뷰에서 말이죠. 나 찜질방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감염된 거는 차명진 전 의원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보니까 남편이 걸린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나도 걸린 것 같다. 이런 경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본인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요. 혹시 예. 이분이 찜질방에 갔는데 예.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어디까지나- 지적을 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뭔가 추측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이것만큼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차명진 전 의원 예. 근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지사가 네. 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SNS 글에 차 전 의원이 또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지현 지사가 20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오전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음성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혹시 성대모사인가요? 성대모사인데 이제 김무수 지사보다 전 지사보다는 안철수 대표 닮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영남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렇게 이제 짧은 글을 남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명진 전 의원이 다행입니다. 하트 이렇게 답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알다시피 두 사람은 되게 친한 사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어제 324명입니다. 1차 대유행 이후에 166일 만에 첫 300명대 진입인데 정말 심각해. 지금 방송가도 난립니다. 뭐 저희 JTBC도 약간 긴장된 상황이 있었는데 배우 오만석 씨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음성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오만석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배우 허동원 씨의 분장사, 이 분장사한테 분장을 받았고 그 이후 2시간가량의 접촉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장사께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촬영을 중단한 채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까지 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가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KBS TV에서 도도 솔솔 랄라솔 촬영을 하고 있는 배우 서희숙 씨도 확전 판정을 받은 허동원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분도 음성 판정, 다행이네요. 음성 예. 판정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 JTBC는 일단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예방 차원에서 JTBC 지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드라마 수도권 촬영 일정을 모두 중단했죠. 그렇죠. 지금 제일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 경기하고 서울 일대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 18 어게인, 18 어게인이죠. 경우의 수, 사생활, 런온, 라이브 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들이 모두 지금 이 촬영 일정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오늘 첫 번째 현장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